위에서 보니 모두 다 좀 졸린 상태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36만 부산 진구민 여러분, 부전 1동 양정 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힘들었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해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만나는 기쁨이 어느 때보다 반갑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가을이기를 바라며 부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구 65세 노인 인구 비율은 21.3%로 2012년 13.1%에 비해 8.2%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 11.7%에서 2022년 8.1%로 3.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과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환경 대응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으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도 앞장서서 수요자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복지와 교육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중 주거 사업의 일환인 노인 공유주택에 관련하여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질의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여 최승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므로 잘 경청하신 후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신 복지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예. 예, 높이 괜찮습니다. 이게 밑에 좀 받치면 좋. 네, 이게 두 가지를 다. 네, 복지교육국장 최승심입니다. 네, 국장님 잠깐만요. 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진구의 복지 정책 수행의 산 정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복지 부서를 맡아 오셨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지 네, 말씀해 올 연말까지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올해 말까지입니까? 네. 뭐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인데 잠깐 그 소회를 좀 듣고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무탈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전부입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재직 기간 동안 우리 부산 진구민을 위해서 있는 힘껏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퇴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진구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현금성 복지비 비율이 54.8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우리 구의 복지 대상자 수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많다는 것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은 이른바 빈곤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장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랑 어르신들의 그 소망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통합돌봄 천도 사업을 3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간 천도 사업을 무사히 종료를 했고 올해부터는 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나름의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통합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생활의 어떤 지원이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거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복지 서비스가 의료, 주거, 뭐 그런 개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서비스의 행정적인 연계까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개인별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동안 우리 구의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저희들은 선도 사업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 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특별한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20억을 받아서 어르신들 주거 모형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식사 영양 그 관리 시범 사업으로 3억을 받아서 온마을 사랑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LH 주택에 대한 따로 또 가치 주택이라고 또 초읍에 또 집을 건립을 해서 통합 돌봄 주거 모형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저희들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통합 돌봄을 수행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특화 모델은 이제 주거 서비스 모형 식사 영양 배달 사업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두 사업이 좋은 사례로 수상도 많이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을 위한 우리 구의 세 군데 공유주택에 대한 어떤 내부 구조와 기능을 사진으로 잠깐 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읍의 도란도란 하우스입니다. 예. 두 번째 초읍의 따로 또 같이 주택입니다. 세 번째 안창의 다 함께 주택입니다. 자, 이 공유주택과 따로 또 같이 주택의 어떤 공간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초읍의 도란도란 하우스와 안창마을에 있는 돌봄 주택은 다함께 주택은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방을 포함한 공동 거실 또 공동 화장실 이를 사용하게끔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읍의 따로 또 같이 주택은 LH에서 일반 임대 주택으로 지은 집을 저희들이 통합 돌봄 어르신들이 입주하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집이라 일종의 작은 아파트 형태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보장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유주택과 우리 따로 또 같이 주택을 제가 오늘 이 그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공유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지원 주택이라는 좀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구가 우리 구에서 이제 지금 그 시범 실시했던 이 공유 주택 사업들을 좀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 주택의 입주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 공유주택의 총 61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업동 도론다람 하우스 12호, 안창 다함께 주택 8호, 또 초업의 나로또같이 주택 41호, 총 61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주가 완료됐다라면 인기가 많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구에 있는 이런 공유 주택의 형태가 지금 부산의 타 자치단체에도 지금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북구에서 예. 일반 단독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네. 몇 분이 네네.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어떤 돌봄 주택들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통합돌봄 전도 사업을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통합돌봄 모형은 아니지만 시에서 어르신들이 공동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서울도시공사와 손잡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서울 도봉구에서 통합돌봄 네. 주택을 우리와 네. 좀 유사한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에서 개인 단독 주택을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그 돌봄 주택들이 없다라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선도 사업으로 시작했던 주거형 공유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나 아니면 부산시 또 전국의 통합 돌봄 공유 주택의 정책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유 주택이 어르신들한테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좀 외롭지 않게 고립되지 않는 삶,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우리 이 공유주택 입주 어르신들의 어떤 입소 자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소하고 난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통합 돌봄 대상자 어르신은 일단은 그 대상자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든지 또 혼자서 그 병원 생활을 또 자주 해야 되신다든지 말 그대로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보내고자 하는 게 이 통합 돌봄 사업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대상자 희망자를 저희들이 또 선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스스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돌봄 어르신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가 지금 불안정하고 특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가고 싶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런 통합돌봄 주택으로 모셔와서 여기서 외롭지 않게 다른 여러 어르신들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 사생활 다 활동 다 하시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 형태는 크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면서 가끔 식사 같이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또 네. 나들이 또 한 달에 한 번, 또 가끔 이 주민들과 함께 뭐 운동 교실, 또 뭐 영화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르신들이 이제 좀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프로그램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냥 단순히 주거만 제공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속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예, 다양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생 남은 여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을 그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나 정말 참 좋다. 예, 그렇게 하는 뭐 말씀이나 예,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많이 만족하시고 통합돌봄의 어르신들 주거하는 거를 저희들이 언론사에 그 기획 연재 실의로 도 많이 나갔고 또 네. 어르신들한테 직접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많이 만족해 네네.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족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선도 사업을 할 때와 선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선도 사업이 3년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 선도 사업이 3년 이후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국비 지원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거 모형을 필수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의 보조를 좀 지원을 예. 받고 그리고 구비 지원을 추가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 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이런 주택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델들을 잘 정착시키고 또 활성화시켜서 또 이게 또 모범 사례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서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 이제 제가 그 바라는 바를 지금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그 운영 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현재 각 공유 주택에 있어서 인력 그 배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공유주택은 시설별로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한 명 내지 두 분이 시설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조금 서비스 지원에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해서 화면을 좀 잠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제 그 작년 말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 두 명의 보통 한 군데에서 두 명의 복지사가 그 각 주택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 군데가 다 우리가 인력 지원은 저희 구에서 각각 한 명씩 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는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한 0.5명분 정도의 그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복지사 한 명이 거의 그 두 명의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 인력은 아무래도 많으면은 좋겠지. 근데 또 저희들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모든 사업비를 인건비로 다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머지 사업비로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가중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원들의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내년도 네네. 예산 반영할 때 음. 1인당 맡을 수 있는 적정한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또 저희들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직원들 배분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좀 조사한 그 우리가 이제 공유주택 업무를 좀 보면 PPT에 나와 있는데 크게 주거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돌봄 네트워크, 뭐 행정 업무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업무 과중이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읍에 따로 또 같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호가 입주해 있고 어르신이 4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복지사 1.5명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뭐 경비원분이 역할을 하시는 그 정도의 업무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행정 업무, 회계 업무 이런 걸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사실 좀 받아들이고 우리 구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16개 구군에서 이 주거 이제 정책이 부산시의 어떤 노인 복지 주택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서울시 그 자료는 좀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지원 주택 운영 지원 계획을 좀 수립하고 기간별 어떤 인건비 지원 기준 체계도 좀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당 계획에 따르면 각 주택마다 슈퍼바이저 1명, 그다음에 입주자 8명당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해서 인력 배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도 좀 열심히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부산시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좀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시와 협의 잘 해보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없는 거겠죠?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만들어 나가실 거죠? 네, 예.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할 때 통합돌봄 지원법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법이 이제 보류가 되고 또 복지부에서 이 법이 통과를 전제로 그 매뉴얼이나 지침을 저희들한테 하달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료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어떠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인 돌봄 주택이 올 상반기에 거의 입주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요 입주한 어르신들의 상황과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황과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나 운영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그 복지사의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부산 진구 노인 복지 정책 연구회에서 서울시 지원 주택의 견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구에 따로 또 같이 주택은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서울시 지원주택은 저희 형태처럼 거의 비슷했습니다. 서울 SH공사에서
예, 지원 주택을 제공해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전액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또 같이 주택에서의 어떤 그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부산시가 좀 전액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통합돌봄 선도 사업 시작할 때 우리 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시작은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주거복지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부산시에서 복지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 시비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예. 경우에도 저희들 통합돌봄 그 어떤 특수성을 반영을 해달라고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 타고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돌봄 주택을 이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영되기를 저희들도 적극 또 기대하고 예. 또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예, 부산시에서 우리 새 공유주택을 벤치마킹하고 갔다는 정보를 조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 안 해주십니까? 저도 이제 아주 희망을 걸고 어제 네. 지켜봤습니다만은 시에서 이제 오신 이유는 지금 네. 현재 국토부에서 노인 돌봄 주택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용이 뭐냐고 하면 1층에 복지관을 놓고 그 위에 어르신 돌봄 주택을 독립적인 공간, 아파트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노인 돌봄 주택 모형을 지금 전국 지자체에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 어느 한 곳에 좀 설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기 위해서 그냥 우리 부산 진구를 방문했을 뿐이고 그게 내년에는 아마 남구에서 그 네. 모형이 설치될 예. 것 같은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아, 네. 제가 기대했던 그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약간 또 실망감이 좀 오네요. 네, 예. 저도 예. 그랬습니다. 네. 아, 그래도 열심히 좀 네,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러면 예, 이제 거의 질의가 예, 끝나갑니다. 예, 공유주택 지금 세 곳의 위탁 기간이 전부 다 다르죠. 예. 맞죠? 예, 위탁 기간이 예. 계속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세 곳 기관 간에 좀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되면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개의 공유주택이 거의 올해 4월부터 한 6월 사이에 어르신들 입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영 성과가 지금 올 하반기 정도면은 또 저희들이 파악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성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장님 이제 그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실 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선도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공유주택이 사실 부산에서 더 많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도 또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행히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가 사실 전국의 50여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1년간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 제정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올해 4월 달에 부산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죠? 예, 통합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업이 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열정을 좀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희망교육지구 관련 또 국장님과 다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짧게 괜찮습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제가 모두 발언을 한 후에 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학교 교육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보면서 이들이 느낀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교육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학교, 학부모,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해 왔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노력한 결과 2022년에는 우리 구가 다행복 교육지구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참 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배성심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성,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은 학교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과 지자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희망교육지구로 이름만 바뀌게 된 거죠. 올해 우리 구 희망교육지구 참여 학교는 몇 개소인지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총 44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51개,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4개, 총 44개입니다. 네, 반 정도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반이 조금 넘습니다. 네네. 그럼 참여 학교 관계자들과 그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다행복 교육지구 자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 조사가 93% 정도 만족하다는 그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한다라는 답변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PPT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93%가 학교와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희망교육지구의 어떤 특색 사업 혹은 우수 사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희망교육지구 사업만의 어떤 대표적인 우수 사례는 연립교사 마을 알기 그리고 마을교사 학교 운영입니다. 연립교사 마을 알기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60여 명의 교사가 참석을 했고 마을교사 학교는 지금 현재 185명의 교사가 참여해서 100여 명의 교사들이 마을교사로 활동을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입교사 마을 알기, 마을교사 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망교육지구 기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자치회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축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네, 지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14개 동, 11개 네.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없는 7개 동은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모집이 생각외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을 활동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모집이 되는 대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우리 그 희망교육지구가 이제 매년 사평가를 추진하고는 있죠. 사평가는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죠? 하고 있습니다. 예. 음,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운영은 사실 우리 교육청하고 동일 금액의 예산에 이제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이제 예산이 3억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3억을 대응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렇다면 이제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는 타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는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는 13개 구 중에서 예산 지원이 가장 적습니다. 예. 학생 수 대비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생이잖아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초등학생은 한 15,000명 정도, 중학생은 7,300명 정도 되는데 화면을 한번 또 좀 보시겠습니다. 1인당 우리가 나눠보면 지원 금액이 13,47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해운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초중학생 수의 한 17.6%밖에 안 되지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생 수가 2만 명도 안 되는데 8억 2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교육지구 향후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진구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인 이 3억, 6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학생 수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예산 금액이 매우 좀 작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와 똑같이 우리 구비 3억, 교육청 예산 3억, 총 6억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우리 구의 3억, 교육청 3억 외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1억 원씩이 더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반영해 왔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못하거나 취소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을 좀 더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지구 선정은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네. 1억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네네.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예산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더 다른 지자체처럼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서 확대는 못할지라도 네. 예산을 더 이상 줄이거나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러면 미래 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받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최승신 국장님, 네, 이만하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두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예, 지금 점심 먹고 잠이 좀 많이 올 시간인데 졸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아, 예, 아까 의원님께서 졸지 말고 네, 질의 답변을 잘 들으라 해서 예.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두 사업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관심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재임 이후에 보도 자료 배부 건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희망 교육지구 관련 사업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뭐 각각 한 4건 정도, 100건과 한 4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통합 돌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현욱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다 해서 왜 그동안 홍보에 통합 돌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냐고 되게 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도 건수가 나왔노 물어보니까 48건의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이제 그 건수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취재를 해서 네. 예, 하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경우 있죠.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 그리고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도 자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써달라 네.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좀 전에 사실 우리 희망교육지구 예산, 예,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산은 우리 이제 최승심 국장님께서 열심히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네.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좀 전에 예. 들은 게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고 네, 세 군데 우리 그 노인 통합 돌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용이 첫째가 출생지가 다르더라고요. 예, 출생지가 네, 하나는 행안부고 하나는 국토부고 또 하나는 LH고 그리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거나 또 그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또 새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부산진구 지역 균형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거든요. 네. 올해 7월 착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희망교육지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안에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성나국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에 또 같은 또 맥락이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육도 복지도 또 체육도 또 관광도 문화도 또 건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공공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 안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우리 통합, 우리 부산 전체가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역을 하기 그런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지역에 골고루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린 구청장님께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차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마무리 발언 후에 오늘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의 자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는 보육의 공간이 되었고, 교사는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참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일부 상급 관계자는 오히려 학부모의 편에서 또 다른 갑질로 교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원인이 갑이 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교사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서희초 교사와 같은 또래인 초등교사 딸을 둔 엄마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학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 매일 저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수많은 단체장들이 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실에서 뛰어놀고 가르침을 받는 아이도, 그 중에 일부의 문제성 아이들도, 문제의 악성 민원인 학부모도 대한민국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이들만 최고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우쳐야 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바로 지역에서 학교와 학부모, 마을,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어울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을의 학부모가 교사가 되고 마을의 어르신이 옛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가 되어 우리 지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걸어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영욱 구청장님, 그리고 부산 진구 공무원 여러분, 또 부산 진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학교와 함께 하자고, 우리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고 손을 내밀어 줍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